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자, 어릴 때, 자, 자석을 본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석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전자석이라고 했던 것도 들어본 기억이 날 겁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그래서 쇠못에다가 막 구리선을 막 감아요. 엔나멜선이라고.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은 막 달라붙고.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바로 그 전자석 만드는 거. 자, 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 앞에서 이제 뭘 얘기했었냐면은 전류라고 해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해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요. 머무르면은 정전기가 돼요. 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가 돼요. 정전기 자체는 바로 전기력이라 불리는 힘입니다. 정전기라고 하는 이거는 자 전기력이라 불리는 힘입니다. 그런데 전류는 다시 불을 켭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로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얘는 에너지. 자, 이걸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가서는 전력이라는 말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전류가 두 번째는 뭘 만들냐면은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요 형태로 자,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게 돼요. 사실 전자기장이 지금은 자석의 힘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뒤에 가면은 바로 전파 신호 만드는 거 있죠. 이 전자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자, 여기 이제 자기작용이다. 자기작용이라는 것이 자석화되는 거예요. 자석 역할하는 거. 그래서 자석처럼 변하는 거 요건데 요것이 바로 전파 만드는 장비 이런 데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전류가 자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자기장, 전자기장이라는 전자기파 요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이 말 하나 적어두세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선입니다. 주위에는 뭐가 생기느냐? 자석의 힘이 생깁니다. 자석의 힘이 우리는 바로 자, 여기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자,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기력이란 말보다는 자기장이란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석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석. 그래서 우리는 이걸 특별히 전자기장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기장이란 말은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뭐 장자가 붙는 게 있습니다. 이름에 장자가 붙으면은 공간을 뜻합니다. 운동장은 무슨 뜻이에요? 네, 운동하는 장, 운동하는 장소 맞아요. 자, 운동하는 공간이 운동장입니다. 자, 중력장이란 말을 쓰거든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 자석의 힘이 즉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장,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장이 붙어버리면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공간을 얘기해요. 자, 그런 공간적인 의미로 자, 결국 전류관 도선 주변에는 자석의 힘이 생겨. 자기장이 생겨. 자석의 힘, 자기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장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침반 바늘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침반 바늘에 영향 주는 공간이에요. 자, 영향 미치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
자,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것은 나침반 바늘을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침반 바늘은 원래 어디를 향합니까? 북쪽을 향하죠. 얘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 의해서 1차적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 북쪽으로 가리키지 않고 자석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빙 돌아가는 이런 형태. 이걸 우리가 자, 바로 이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지면 그게 미치지 않겠죠? 그럼 그 자기장이 그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석 근처에서 주로 이게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한꺼번에 적겠습니다. 자,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있죠? 자, N극 방향.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화살표, 자, 머리가 향하는 방향. 자, 그래서 화살표, 머리라는 말 안 써도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 화살표 방향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손가락, 앞으로 이제 손가락 끝이. 이거 예전에도 이렇게 손 감아지는 거 배운 기억 납니까? 네? 오른손 감아져서 방향 찾는 거 이거 어릴 땐 배운 적 없죠? 오른손이 감아요. 네. 자,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방향.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바로 요 방향 요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N극 가리키는 방향. 자침에, 즉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 여기 자침이라고 하는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화살표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 화살표,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나침반을 두게 되면요. 나침반 바늘의 N극이, 자, 이렇게 만약에 색깔 칠한 부분은 N극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리키면은, 자, 자기 역선이라고 우리는 화살표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N극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N극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그리게 됩니다. 보통 색깔 칠하게 되면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 칠한 것을 N극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N극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자기력선, 바로 자기장의 모양을 나타낸 가상의 선으로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자,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자기력선입니다. 이 자기력선은 무조건 나오는 쪽이 N극입니다. 그래서 N극은 나오는 쪽,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N극과 S극의 뜻은 나오는 쪽이 N극, 들어가는 쪽이 S극입니다. 자, 얘들은 서로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간격이 좁으면 세진다. 자, 그리고 N극과 S극이 가까울수록, 자, N극이 가까울수록 촘촘하게 나온다. 요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가까운 데서 되게 촘촘하죠? 촘촘하면 세다. 이렇게 느슨하면은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기장이 세다, 촘촘하니까. 여기 느슨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쪽 하지 말고 이쪽 할까요? 자, 여기에 비해서 이쪽은 느슨합니다. 그러면은 느슨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약하다. 그래서 세다, 약하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촘촘하게 그려져 있을 때와 느슨하게 그려져 있을 때. 그래서 촘촘하면 세다. 촘촘하면 세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도 거대한 자석이거든요. 자, 우리가 나침반을 두게 되면 보세요. 보통 N극이 북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화살표 한번 덮어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화살표 그려지려면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석으로 바꿔봤을 때 남극이 N극 자석이 됩니다. 북극이 S극 자석이 돼요. 이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자 바꿔본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북쪽, 즉 북극은 자 북쪽이 N극 요게 했을 때 지구는 북쪽이 S극, 남쪽이 N극인 거대한 자석과 같다. 자, 이렇게 말 기억을 해주면 돼요. 지구도 거대한 자석입니다. 참고로 이 지구가 거대한 자석의 역할을 띠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자 지구 자기장, 예,
지구 자기장의 원인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자, 지구의 외핵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액체. 외핵이 액체 상태입니다. 자, 얘가 끊임없이 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자기장이. 자, 이렇게 끊임없이 얘가 막 회전해요. 자,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원인은 지금 바로 액체 상태인 외핵이 이게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돌고 있거든요. 얘가 회전을 하면서 지구 전체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지구 자기장이 나중에 뭘 해주게 되냐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이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과 충돌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오로라가 만들어져요. 오로라는 만약에 지구장이 없으면은 오로라는 안 생겨요. 대신에 태양에서 오는 안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지구에 유입되고 지표면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다 씨가 마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구의 외핵이 그래서 멈추게 되면은 지구 자기장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소멸되면은 지구의 방음막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자, 굉장히 많은 자, 가설들, 뭐 가이아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뭐 상상 같은 부분으로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구의 자기장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외핵의 액체 상태 외핵의 회전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 이거는 이제 유력한 학설입니다. 이거는 유력한 학설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왜 지구 자기장이 자 지금 외핵이 멈출 리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요거 자 같은 극 사이에서 청력이 여기 청력은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서로 자 이 모습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인력일 때는 서로 확 이제 옮겨지는 끌어당기는 모습. 그래서 여기 때는 밀어내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거는 끌어당긴다. 그래서 인력과 청력이 생겼을 때 자기력선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밀어내는 모습과 끌어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은 N극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나오는 극을 N극, 들어가는 극을 S극.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좋고요. 자, 간격이 좁으면은 자, 이게 세다 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어요. 자, 마켓에서 모두 동일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주위 자기장의 세기는 자, 요거는 가까우면 세고요. 멀면 약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두 일정하게 자, 이렇게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는 나가는 방향이죠. 가는. 나가니까 무슨 극이에요? N극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는 들어가니까 S극이라고 보는 겁니다. 됐어요? 나가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 각을 한번 봤고요. 여러분 참고로 자석은요,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게요? 양쪽에 다시 그이죠. 맞아요. 자석의 N극, S극은 자, 요거는 부러져도 다시 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형성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무조건 하고 나와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N극 자석, S극 자석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은 자, 여기 NS예요. 얘를 반 쪼갰어요. 반 쪼개면은 자, 그럼 이 자석과 이 자석이 이제 나눠졌겠죠? 근데 다시 또 뭐가 되느냐? NS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을 또 갠다 하더라도 N극 자석, S극 자석이 아니라 무조건하고 양쪽으로 NS가 다시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석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가 이 자석에 대한 얘기를 해결해야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왜 초전도착하는 거 들어봤죠? 그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이게 자석의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온 초전도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 자석의 힘을 정복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정복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석의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전선의 전류가 흐릅니다. 전선 주위에 이것도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은 나침반을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송나라에서 발견했거든요.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다. 당나라? 송나라? 그 어쨌든 당나라 앞이었던 것 같은데 당송 시절에 그때 중국에서 나침반이 이렇게 먼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서양으로 넘어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나침반은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자, 전기가 발견된 거는 한참 뒤에서죠. 그죠? 그러니까 한 1800년대 이제 전기가 발견되면서 그때는 에디슨이 전구에 불 켜고 가는 그 시절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나침반 주변에 아니 전선 주변에 나침반이 있었어. 근데 그 나침반이 가만히 안 있고 막 돌아간 거야. 나침반이 왜 돌아갈까? 거기에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었습니다. 최초로 그걸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학의 역사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상황을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발견 이후에 이걸 빨리 직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자, 이제 뭔가 새롭게 발견되는 거라서 전선주의 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법칙들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앙페르 법칙이에요. 자, 앙페르가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앙페르가 누군가가 이걸 발견했고 여기서부터 규칙을 찾아냈는데 바로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른손을 가만쥐면서 전류의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게 다 맞았어요.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오른손을 펴세요. 야, 이거 화면이 끊기네요. 맞죠? 네. 되나요? 자, 오른손을 펴시고 자, 요걸 이렇게 감아줘 보시는데요. 요걸 앞에서 보면 요런 모습 되게 하세요. 완전히 주먹 쥐지 마세요. 손을 감아실 때는 요렇게 잘 보면 물음표 모양이 보이도록 요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자, 해서 손가락을 펴세요. 손가락을 펴세요. 자, 요걸 접으면 안 돼요. 접으면 안 되고요. 요렇게. 됐어요? 손을 요렇게 하세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요런 모습이에요. 자, 뒤로 한번 보세요. 여전히 눈 뜨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부터 잘 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손가락 끝이에요. 얘가 이렇게 말리면 안 됩니다. 손가락 끝이 펴져야 돼요. 이런 모습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손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고요. 손목을 움직입니다. 전류고 자기장이에요. 다시요. 전류 자기장. 하세요.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그리고 이렇게 손목으로 감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보세요. 전선이 있고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빙글 돌아가면서 생겨요.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생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연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요게 돌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내 얼굴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와, 이건 뭐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예. 자, 안 되겠다.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 자, 잘 보시면은,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감아지는 요 방향으로 잘 틀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전류가, 자, 엄지손가락이에요. 됐죠? 전류가 엄지손가락.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방향이 이것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내 손가락의 끝이 가리키는 방향. 그 얘는 이렇게 휙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다시 어떤 모습이라고요? 돌아가는 모습. 전선 주위에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선도선. 직선도선은 말 그대로 똑바른 거예요. 그래서 자, 엄지손가락이 전류. 전류는 엄지손가락.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자기장은 오른손의 네 손가락.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감아집니다.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감아져요. 이렇게 이게 무슨 시계야 반시계야? 이제부터 여기서 방향은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첫 번째 요 그림은 무슨 방향?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반시계. 예,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 반대로 전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손을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요건 시계 방향. 자, 그래서 올라가면은 반시계 방향이고요. 내려가면은 자, 시계 방향이 돼요. 무조건 전선이 엄지손가락입니다. 점선이 엄지손가락이에요. 됐어요? 전선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자, 원형도선이 있습니다. 자, 원형도선은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만 보면은 뭐처럼 보여요? 자, 이쪽 다 가지고 요것만 딱 쳐다보면 요 직선처럼 보이죠? 맞죠? 네. 예, 그래서 또 여기만 쳐다보면 직선이고 여기만 쳐다보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뭐 한 거냐면 나눠서 보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본 거예요? 부분.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생깁니다. 그럼 안에서 자 봐요. 저쪽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내 쪽으로 나오는 이런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가면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럼 내려가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고. 얘는 올라가니까 자 전류가 손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주니까 무조건 안쪽으로 돌아가는 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전부 다 앞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직선도선, 원형도선 이 방향을 찾을 때는 부분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자, 직선도선의 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표시해서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는지 그래서 그림 잘 보시면서 방향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직접 손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직선도선이 나왔을 때, 즉 똑바른 전선이 나왔을 땐 주변의 자기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도선은 이렇게 말렸어요. 자, 원형을 해버리면은 면이 생기기 때문에 앞, 뒤가 구별됩니다.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요. 그죠? 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에서 자기장 방향 한번 표시해보세요. 자, 이런 원형도선을 그렸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자기장 방향 어떻게 될까요?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그렇대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어느 쪽으로 생겨요? 화살표 그려지는 방향으로 나침반 바늘이 돌아간다 그랬죠? 자, 나침반을 여기다 냅두면 어떻게 N극이 생길까? 여기다 냅두면 어떻게 생길까?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돌아갈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죠? 손이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들어갔으니까 일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는 전류가 위로 흘러요. 이 위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밑으로 가게 되고 자, 이런 모습이 되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 방향을 찾아야 돼. 이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뒀을 때 나침반 바늘은 화살표에
대가리 화살표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으로 N극이 가니까 나중에 N극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잘 해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원형 도서는 앞뒤가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형 도서는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방향을 앞에서 뒤로,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근데 직선 도서는 앞뒤가 없기 때문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형을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코일이 돼요. 이걸 솔레노이드라고도 하는데요. 코일이 되면은 얘는 전류가 4손가락입니다. 자기장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엄지손가락이 N극, 즉 화살표 나가는 방향이에요. 즉 요게 화살표, 자 요게 나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불린 코일이 나오면은 전류가 넘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넘어 들어간다, 앞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바로 자 화살표가 나오는 쪽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그림 보시면요. 자, 요쪽 그림 보세요. 요 그림 보이시죠? 손을 이렇게 감죠? 이렇게 감으니까 이쪽에서 나와요. 왼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왔으면은 휙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휙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나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위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나왔으면 돌아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어요? 나왔으면 돌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전류를 찾을 때는 자 어떻게 찾냐 잘 보세요. 요거 앞뒤가 위아래가 그림에서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래서 몇 번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전류를 직접 표시합니다. 그러면 손이 넘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나왔으니까 반대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냥 쭉 연결되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서 화살표 방향 요것도 쭉 연결됩니다. 그냥 무조건 연결되게만 그리시면 돼요. 나와서 돌아 들어가고 연결되게 그리면 됩니다. 화살표는 자, 화살표는 나와서 돌아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 화살표라는 것은 나와서 돌아 들어가고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나와서 자 돌아 들어가고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자 솔레노이드 여기에다가 철심을 집어넣게 되면 전자석이 됩니다. 철심을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코일 감아 만든 자 여기 전자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따라 바뀐다. 뭐 이렇게 이용되는 게 자기 부상열차 뭐 세탁기나 이런 데서 자 이게 전자석이 결국에는 자 뭐로 쓰이는 거냐면 세탁기 이런 게 모두 모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데 이제 이게 쓰인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방향 찾는 게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게 자 오른손을 감아주고 방향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향 찾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전류가 위로 올라가는 자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입니다. 가는 전류 방향이고 나는 그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감아주면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넘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감쌌어요. 이것이 전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요게 엄지손가락이 가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모습으로 자,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니까 이게 무슨 극이 되는 거예요? N극. 이건 나오니까. 여기는 들어가니까 S극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나오니까 들어가니까. 그래서 N극과 S극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방향 찾는 거. 자, 이거 한꺼번에 정리된 그림 보세요.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그 코일입니다. 얘들 가지고 방향 찾는 모습. 자,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이라고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고 있습니다. 잘 잡아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빈칸을 맞춰서 자, 한번 채워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거기 3번 요거 잠깐 볼게요. 2번 문제 요것도 먼저 봅시다. 요거. 자, 여러분들이 요거 시험 칠 때 많이 나옵니다. 나시마만 어디로 돌아갈까 물었어요. 자, 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전선이죠. 얘가 나침반입니다. 그죠? 전류가 일단은 밑으로 가죠. 맞죠? 그리고 나침판이 위에 있죠? 이거예요. 자, 전선, 나침판.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 손을 잘 보세요. 지금 종이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면에 놓고 보잖아. 그죠? 자기가 손을 한번 만들어 봐. 지금 오른손을 가지고 만들어 봐. 이거 봐. 절대 이거 손가락이 이거 굽어지면 안 돼. 펴야 돼, 이게. 야가 펴줘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전선이 밑에 깔려있고 나침판이 여기 나침반 바늘이 가는 방향이야. 소위 접선 방향이라 불리는 이 방향이야. 원래는 굽어지지만은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꺾이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딱 한 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선이 밑에 깔려있고 나침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손이 딱 이렇게 돼요. 자, 이런 모습으로 딱 돼요. 전선이 밑에 깔려있고 나침판이 위에 있으니까. 자, 일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선, 나침판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전선, 나침판이 깔려있지? 그죠? 야가 앞으로 나와야죠. 야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이거 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건 전선, 이건 나침판.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그래서 이게 전선이 전류가 흘러 나침반 위에 있어요. 만약에 전선이 위에 있으면은 나침반 밑에 깔렸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전선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전선이에요. 얘가 나침반 바늘의 N극 방향이야. 그러니까 전선이 위에 있을 때는 이 모습이고요. 전선이 밑에 있을 때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잡지 말라는 게 이거야. 잡으면 안 돼. 왜? 여기는 돌아가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여기는 그냥 나침판이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이거든. 그걸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선이 위에 있으면은 이게 전선, 이게 나침반 이렇게 뒀다고 생각해. 바닥에 손을 놔봐요. 바닥에 이렇게 손을 놔봐. 아니 그거 아니고 밑에 이렇게 놔봐. 이렇게. 자, 손을 딱 대봐.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전선이 위에 있고 나침반이 밑에 있을 때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은 전선이 밑에 있고 나침반이 위에 있으면 이거겠죠. 그러면 이 방향. 그러니까 어차피 나침반 바늘은 봐요. 여기서 이쪽 어느 쪽이냐, 여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그 어느 쪽이냐 물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선이 밑에 깔려있고 나침반이 위에 있구나. 그러면 딱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요거를 하면 딱 요 모습이 되겠구나. 그럼 절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겠구나. 자, 만약에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보세요. 자, 나침판을 밑에 깔면 이렇게 그려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전류 1호 그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전선이 위에 있는 나침반 밑에 깔려네? 그래서 그리면은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직선 도선은 그래서 나침반을 위에 올렸느냐 밑에 깔았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 모양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반드시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세요. 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을 먼저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자, 손이 이렇게 돼요. 손이 이 모습으로 가니까 돌아가는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가면은 일로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침반의 바늘은 가나 다는 지금 모습 그대로고 가운데 있는 남한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즉 나침반 바늘의 N극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네, 그걸 맞춰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침이라고 하면은 N극을 말합니다. 알겠죠? 지금 색깔 칠한 게 어느 쪽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어느 쪽으로 가리켜요? 가는 사방이 펴고 있으면 위쪽이 여기가 무슨 쪽이에요? 북쪽. 여기가 무슨 쪽이에요? 남쪽. 그죠? 그거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동쪽, 여기는 서쪽.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북쪽 가리키고 있죠. 나는요, 가운데 있는 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자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남쪽으로 가리키게 돼요. 거꾸로 돌아갑니다. 다는 역시나 부대로 북쪽으로 가리키게 되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번역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도선 중심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 요거는 동심원 모양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 원형도선 중심에서 자, 결국에는 중심에서 자, 결국에는 앞으로 나오는 모양. 자, 이거 중심에서 직선 모양 나오는 가까워서 동심 모양. 글자 개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두 글자, 세 글자로 쓰니까 직선 모양으로 거의 얘기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모양이니까 나오는 모양이라는 말보다는 직선 모양, 원 모양, 동심원 모양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면요. 자, 요거 자 이게 자기장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면 따라 바뀌죠. 즉 엄지손가락이 1로 갈 때하고 1로 갈 때하고 방향이 바뀌면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면 따라 바뀌어요. 바꾸고 또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요.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전류 방향 바꾸고 전선 위치 바꾸고 두 번 바꿨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바꾸면 바뀝니다. 자, 그런데 바꾸고 바꾸면 똑같이 가죠. 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코일 잠깐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여러분들 방향을 표시해야 돼요. 지금 넘어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 들어가는 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고 일로 들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가요.
그럼 나침반의 방향은 요 방향으로 화살표 그려지겠죠. 자, N극은 어느 쪽으로 가리키겠습니까? 자, 사방이표 나오면 여기에 북, 남, 동, 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가리켜요? 서쪽으로 가리킵니다. 자, 철심이 제거되면요. 자, 이게 약해집니다. 철심이 있으면은 철심이 자석을, 자, 이게 희한하게도요. 자석은요. 세기가 분배되는 게 똑같은 걸 나눠 가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철심이 없을 때 자기장이 만약 B라고 합시다. 그럼 철심이 있으면 얘도 자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자석이 되면서 똑같이 B가 아니고요. B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만 있으면은 B, 코일에 철심이 들어가면은 2B 이런 식으로 철심에 의해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자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얘기할 거지만 철심의 이게 자화 현상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화 현상 때문에 철심이 새로운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심이 있으면은 자석이 2개 있는 셈이고 철심이 없어지면 자석이 하나 있는 셈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 이렇게 맞춰서 빈칸 채우고 OX 해주시고 잘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가를 보시면은 들어가네요. S극이고요. 나오네요. N극입니다. 나오네요. N극이고요. 나오네요. N극입니다. 나오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NS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나침반을 뒀어요. 자, 그러면은 N극에서 나와요. S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삥 돌아요. 삥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삥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삥 돌아가요. 그래서 나와서 휙 돌아가는 방향. 나와서 휙 돌아가는 방향.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내가 반대로 그렸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N극의 방향을 나침반 바늘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화살표 방향으로 N극이 가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A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야 되고요. B가 색깔 칠한 걸 보통 N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생기려고 하면은 손이 자 이렇게 전류가 생겨야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 모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네요. 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전류는 B에서 A로 흘러집니다. 멀수록 약해지고요. 강하면은 강해지겠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옳은 내용 찾으면 됩니다. 바뀌면 따라 바뀌고 좋은 게 좋은 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모양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형도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전류가 1로 흘러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 손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아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모습으로 그려진 걸 찾아주시면 내부에서 자, 지금 문제에서도 내부를 물었으니까 내부는 요걸 묻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방향으로 그려진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손만 잘 잡으면 돼요. 자, 6번 같은 경우 위아래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이 전류가 넘어 나오나요? 넘어 들어가나요? 잘 보세요. 위아래를 잘 보셔야 돼요.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보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와도요.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이 방향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위아래 보이죠? 그죠? 모양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을 감싸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살표는 나오고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나오니까 여기가 N이고 들어가니까 S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다 맞춰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철심이 들어가 있으면 나아요. 철심이 들어가 있으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이제 그려봐야 돼요. 아, 이렇게 앞으로 넘어 나오는구나. 이렇게 넘어 나오니까 이쪽 화살표 N극 맞습니다. 요렇게 되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역시나 넘어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N 해야 돼요.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해서. 그럼 디귿과 리을은 여기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센 경우는 물었어요. 센 경우는 자, 일단 전류가 세야 돼요. 그럼 건전지 많아야 되겠죠? 자, 센 전류, 센 전압. 자, 많이 가면 고일. 요럴 때 센 전류, 센 전압, 많이 가면 코일. 이게 센 걸 만듭니다. 따라서 자, 누가 제일 세겠습니까? 많이 감기고 건전지 3개짜리 3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 확인해 주시면서 뒤에 간단하게 문제 오늘 방향 찾는 거라서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한번 시작해 보세요.